그 손, 이제 내려놔. 내 남편 무릎은 너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문틈이 벌어지자 자주빛이 눈을 베었다. 베이스가 심장벽을 두드리고 소주와 향수, 눅진한 담배내가 공기층을 갈라탔다. 스크린 자막이 흘러가는데 각수도 환호도 멈췄다. 그 여자는 노래방 도우미, 그리고 내 20살부터의 친구였다. 이소영은 손가락이 떨려 마이크를 놓칠 뻔했다. 그날 나는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런데도 묘하게 차분했다. 웃는 그 남자와 미소 짓는 그 여자가 모르는 비밀. 그 열쇠를 소영만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일이 있기 보름 전으로 되갚는다. 서울 서남쪽 끝 25년 된 아파트. 52세의 이소영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에서 5째 아이들과 저녁을 보낸다. 종이 비행기가 교실을 가르고 크레파스 냄새가 분필가루와 섞인다. 선생님, 저 먼저 갈게요. 마지막 아이가 손을 흔든다. 문이 닫히자 소영은 교탁 위 수업 자료를 가지런히 포갠다. 팔꿈치 아래로 봄빛이 흘러들었다. 따스한데 어쩐지 속은 서늘했다. 휴대폰이 떨렸다. 고향 친구 윤정이었다. 소영아, 통화 괜찮아? 응. 방금 끝났어. 무슨 일 있어? 윤정의 숨이 고르지 않았다. 말할까 말까 하다가 지난주 강남에서 너희 집 밖 철수 오빠 봤어. 젊은 여자랑 너무 가까웠어. 교탁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든다. 오해야. 요즘 접대 많대. 말은 그렇게 나갔지만 가슴 속에 가느다란 금이 그어졌다. 집, 현관 비밀번호가 삑 하고 울리는데 거실은 비어 있었다. 여보, 나왔어. 아무 대답도 없었다. 냉장고에 콤프레서가 낮은 숨을 쉬었다. 다음 날 새벽, 소영은 남편 넥타이를 정리하다가 멈칫했다. 서랍 속 지갑, 단단한 카드. 하지 마. 속에서 경고가 올라왔다. 확인해. 더 큰 목소리가 등을 밀었다. 모니터에 결제 내역이 줄지어 섰다. 식사, 골프장, 꽃 그리고 이상한 반복. 감자탕집. 매주 목요일 밤 50만 80만 100만 원. 주소를 지도에 찍는 순간 간판이 바뀌었다. 감자탕이 아니라 룸, 노래방. 등줄기가 차가워졌다. 이 도시에서 감자탕은 가끔 다른 이름이었다. 아침, 식탁. 철수는 신문을 넘기며 커피를 마셨다. 머리칼에 새치가 늘었고 손목의 시계는 새 것이었다. 요즘 노래방 자주 가요? 철수의 손이 0.1초 멈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신문을 접었다. 가끔 손님들이 원하면. 강남. 그 노래방이요? 눈빛이 스쳤다. 누가 그래? 내 카드 봤어? 봤어. 그러나 소영은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결심했다. 직접 본다. 그날 밤 소영은 어두운 골목 모서리에 서 있었다. 식당 유리창 너머 철수는 거래처들과 웃었다. 자정 무렵 몇 명이 먼저 빠져나왔고 철수는 택시를 잡았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네온이 부서지고 좁은 골목 끝에 그 노래방이 있었다. 황금색 손잡이, 진주빛 타일, 지나치게 부드러운 안내음. 철수가 사라졌다. 새벽 2시,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다. 소영은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준비했다. 며칠 뒤 카페에서 고등학교 동창 최미정을 만났다. 같은 단지에 사는 항상 새 가방과 새 립스틱의 여자.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니? 내가 도와줄게. 말은 따뜻했다. 그러나 소영은 등허리에 작은 가시가 돋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다음 주 목요일. 시간은 느리게 기어갔다. 낮에는 아이들과 과학 실험을 했다. 페트병 안에 구름을 만들어 보이며 소영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마음속 구름은 누가 만들었나?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정리했다. 라벨을 붙이고 유통기한을 체크했다. 마음을 정리하는 연습이었다. 저녁, 철수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늦어. 중요한 사람 만나는 날이야. 그래. 조심히 들어와. 소영은 짧게 답했다. 그 짧은 답장 뒤에 말을 지웠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난 보러 간다. 강남. 비가 금속가루처럼 흩날렸다. 택시 문이 열렸고 여자 하나가 내렸다. 걸음걸이, 어깨선, 귀걸이에 작고 둥근 스톤. 가로등 아래서 얼굴이 드러났다. 미정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위장이 뒤집히는 듯했다. 미정은 철수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둘은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소영은 근처 작은 찻집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서 현관을 볼 수 있었다. 차가 식는 동안 노래방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1시간이 2시간으로, 2시간이 3시간으로, 새벽 1시 반. 문이 열려도 소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자리로 들어가 확인해. 아니, 지금은 아니다. 머릿속 저울이 분주히 흔들렸다. 다음 날, 법률사무소의 시계는 커다랗고 느렸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썼다. 핵심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사진, 영상, 녹취. 특히 상대가 노래방 도우미임을 보여주는 자료면 설득력이 큽니다. 그 여자는 제 친구예요. 그 사실은 따로 다루죠. 감정과 사건을 분리하는 게 이깁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딸이 강의 녹음에 쓰던 것. 작은 디지털 카메라, 여분 배터리, 외장 메모리. 거울 앞에 섰다. 쉰둘의 얼굴, 비늘처럼 얇게 겹쳐진 세월.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다. 이제 나는 나를 지킨다. 그 주말, 소영은 노래방 카운터에 섰다. 사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잠시 후, 반소매 셔츠의 중년 남자가 나왔다. 무슨 일이시죠? 부탁이 있어요. 소영은 봉투를 내밀었다. 다음 목요일, 3번 룸. 박철수라는 손님이 오면 제가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장은 눈을 가늘게 떴다. 사진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분. 단골이죠. 늘 노래방 도우미 부르고 술 주문도 큼지막하고. 근데 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사장은 봉투 무게를 재듯 흔들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요일 11시 3번 룸. 목요일 오전 7시. 한파가 풀리고 비가 잦아든 공기. 소영은 학교로 갔다. 아이들이 종이컵에 씨앗을 심었다. 선생님, 이거 물 많이 줘야 해요? 과하면 썩어. 필요할 만큼만. 자기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말이었다. 오후, 동료, 정선이가 다가왔다. 요즘 얼굴이 야위었네. 무슨 일 있어? 뭐 봄 타나 봐요. 정선이는 오래 본 친구의 눈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움 필요하면 말해. 응. 소영은 짧게 미소 지었다. 밤. 거울 앞. 화장대에 낯선 붉은 립스틱이 누웠다. 과하지 않게 빛나는 원피스. 낮은 굽의 구두. 얇은 코트를 걸쳤다. 택시 안 라디오에서 발라드가 흘렀다.
가사가 묘하게 가슴을 찔렀다.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나 봐.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말했다. 어디 좋은데 가시나 봐요. 확인하러 가요. 노래방 카운터의 조명은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었다. 사장이 눈인사를 했다. 3번. 지금 들어가시면 돼요. 복도는 물고기 배처럼 은빛으로 길었다. 방음문마다 불빛이 다르게 떨렸다. 손잡이를 쥐자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조였다. 문을 밀었다. 자주빛, 음악, 술, 웃음, 그리고 장면. 철수의 무릎 위에 최미정, 손등에 번진 하이라이터, 커다란 귀걸이, 눈꼬리에 글리터, 테이블엔 과일 접시, 치킨, 얼음통, 12년산 위스키. 스크린에는 애창곡 자막이 부드럽게 흐른다. 그대 음성에 취해 잠 못 이루던 밤. 미정의 시선이 먼저 떨렸다. 소영아. 철수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여보. 이건. 소영은 말 대신 찰칵 소리를 냈다. 카메라. 그리고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켰다. 빨간 점이 찍혔다. 말하지 마. 오늘 나는 기록하러 왔어. 오 사장이라 불리는 중년이 한참을 눈치 보다가 잔을 내려놓았다. 분위기 깨네. 난 빠질게. 그는 눈치를 보며 사라졌다. 철수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 집에 가서 얘. 집. 당신이 비워둔 그 집. 소영은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신청곡, 이별, 공식. 첫 소절이 방을 갈랐다. 소영은 노래를 잘 불렀다. 한 번도 남편 앞에서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가사에 지난 20회가 걸렸다. 결혼 초의 통장, 새벽까지 맞춘 서류, 장바구니와 손빨래, 골프장의 햇빛, 목요일 밤의 감자탕, 영수증, 노래방의 붉은 조명. 노래가 끝나자 소영은 카메라를 들어 두 사람을 정면으로 찍었다. 좋은 추억으로 남겨. 오늘 이후로 서로의 얼굴을 잊고 싶을 테니까. 미정이 겨우 말을 꺼냈다. 소영아. 오해야. 난 도우미 일을 잠깐 했을 뿐이고. 철수 오빠는 그냥 직업을 폄하하진 않아. 노래방 도우미라는 이름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진 않아. 하지만 친구의 남편 무릎 위에 앉는 순간 넌 내 친구가 아니야. 철수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여보. 미안해. 그냥 접대의 연장이었어. 그 말 녹음에 담겼어. 고마워. 소영은 미소도 분노도 아닌 얼굴로 눈을 열었다. 복도의 공기가 맑았다. 카운터를 지나며 사장이 소곤거렸다. 사모님. 조심히 가요. 이제 사모님 아니에요. 곧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거울 속 소영의 어깨가 반듯했다. 새벽 2시 반.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소영아. 문 좀 열어.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인터폰. 카메라 속 철수의 눈이 깊게 꺼졌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실수였어. 한 번만.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실수를 뭐라고 부르는지 법원에서 물어봐. 아침이 되자 소영은 정리한 파일을 미정의 남편에게 보냈다. 사진, 녹취, 카드 결제, 노래방 사장의 스케줄 캡처. 점심 무렵 단지 카톡방에는 소문이 타올랐다. 그 집 사모님 노래방 도우미였대. 접대비도 이상하다던데.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놀랐다. 소영은 화면을 껐다. 소문은 상대의 몫이었다. 철수의 회사는 빠르게 흔들렸다. 접대비 유용 의혹이 불 꺼졌고 세무조사 공문이 날아왔다. 임원회의에서 얼굴이 굳은 이들이 줄줄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한 거래처가 계약을 철회했다. 다른 한 곳은 납품 단가를 재협상하자고 했다. 주말이면 손님들로 붐비던 식당 예약도 줄었다. 철수는 밤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소영은 열지 않았다. 며칠 뒤 미정이 왔다. 화장을 지운 얼굴은 훨씬 어려 보였고 그만큼 초라했다. 소영아, 미안해. 내 인생이 무너졌어. 이혼 소장도 받았어. 소영은 문틈에 기대 섰다. 내 인생도 무너졌어. 다른 점은 난 다시 세울 거라는 것. 처음엔 돈이 필요했어. 골프 모임, 아이 학원비,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니까. 나도 그 기준에 맞추고 싶었어. 그러다 멈출 수 있었잖아. 맞아. 멈췄어야 했어. 미정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소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건강해. 그게 다야. 문이 닫혔다. 손잡이가 딸깍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법원. 첫 심리. 회색 카페 뒤에 굽소리가 또렷했다. 변호사는 낮은 음으로 말했다. 오늘은 방향을 잡는 날입니다. 준비한 자료 충분해요. 특히 노래방 도우미와의 장면 녹취, 사진 제3분할과 위자료에 강합니다. 철수는 말이 빨랐다. 아내가 함정을 팠습니다. 고의. 판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소영은 커다란 시계 바늘이 도는 소리를 들었다. 지난 20회의 시간이 한 번에 짤하고 잘려나가는 듯했다. 통증은 있었지만 피는 나지 않았다. 심리 뒤 법원 계단에서 철수가 다가왔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는. 늦었어. 그 말은 표류하던 배를 묶는 닭 같았다. 그녀 자신을 묶는 닭. 가을이 몰려왔다. 금목서가 바람에 까슬까슬하게 흔들리고 햇빛은 더 투명해졌다. 이혼이 확정되었다. 제3분할 판결문은 짧고도 무거웠다. 소영은 오래된 침대를 내보냈다. 장롱 속에 접혀있던 예식대에 연사포를 쓰다듬고 조용히 상자에 눕혔다. 정선이가 손에 커피를 들고 찾아왔다. 정말 제주로? 응. 작은 카페랑 책방, 바람이 부는 마을로. 무섭진 않아? 무서워. 그래도 가. 난 이제 내 편이야. 밤. 홀로 남은 거실. 소영은 마지막으로 노래를 틀었다. 볼륨 8점.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안쪽에서 조용한 불이 오래 탔다. 제주. 공항에서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현무암 담장이 이어졌다. 감귤밭 위로 흰천이 나부꼈다. 바람은 짭짤했고 햇빛은 둥글었다. 마을 안쪽. 흰 벽과 파란 대문이 있는 작은 집을 계약했다. 현판에 칠을 하고 테이블에 왁스를 발랐다. 벽에 선반을 달고 책을 정리했다. 간판 이름은 바람책방. 오후에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는 소규모 낭독회를 열 계획. 동네 어르신이 들어왔다. 혼자 하는 거올까? 예. 이제는요. 혼자 아니우다. 여기 사람 다 있수다. 그 말이 시처럼 마음에 앉았다. 처음 내린 아메리카노는 진했고 2번째 라떼는 우유 거품이 요란했다. 손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정확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다.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 글 쓰는 청년, 다리 수술을 앞둔 할머니. 어느 날 서울에서 돌봄 교실 엄마들이 왔다. 선생님, 제주 오면 꼭 들르자고 서로 약속했어요. 소영은 웃었다. 오래된 근육이 다시 쓰였다. 밤이면 작은 마이크를 켰다. 낮은 볼륨으로 한 곡을 불렀다.
손님이 있든 없든 바람과 파도와 별을 관객 삼아. 이제 그 노래는 누구에게 분노를 던지는 칼이 아니었다. 내일의 나를 일으키는 손이었다. 서랍에는 아직도 판결문이 있었다. 가끔 꺼내 본다. 문장의 단단함, 도장의 붉음. 휴대폰에는 미정에게서 한 번의 긴 문자가 왔다. 미안해. 내가 부럽다는 말을 그때 내가 나한테 했어야 했어. 소영은 답장을 쓰다 지웠다. 그리고 읽음을 눌렀다. 각자의 시간은 각자의 몫이었다. 어느 오후 바다가 유리처럼 잔잔했다. 창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왔다. 소영은 저울처럼 가만히 마음을 올려놓았다. 과거와 미래, 분노와 평화, 상실과 시작.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평정이 온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깨달음. 직업의 이름이 사람의 전부를 말하진 않는다. 그러나 그 이름을 빌려 타인의 집을 무너뜨리면 그건 선택이고 책임이다. 가끔 혼자 웃는다. 노래방의 붉은 조명이 떠오르면 지금의 석양으로 덮는다. 불금은 여전히 붉지만 의미가 달라졌다. 그때의 문을 열던 내 손과 지금 카페 문을 여닫는 내 손은 같은 손이다. 이 손으로 나는 무너졌고 이 손으로 다시 세웠다. 낭독회가 끝난 밤, 한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힘든 시간 어떻게 견디셨어요? 소영은 커피잔을 닦으며 말했다. 필요한 만큼만 울고 필요한 만큼만 말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남겼어요. 무엇을요? 나를요. 그날 밤 하늘이 맑았다. 별이 어두운 바다 위로 쏟아졌다. 소영은 마이크를 켜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 나는 나로 충분해. 곡이 끝나자 바람이 규립을 스쳤다. 간판끈이 딸깍 하고 흔들렸다. 새벽을 향하는 시간, 첫 차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내일을 여는 시간. 새로운 인생의 일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6070인생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